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네. 이번 시간은 인터넷 이제 트래픽에 대한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트래픽 패턴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 어떤 히스토리라는 측면이죠. 예. 뭐 최근에 이쪽 업계에 들어오셔서 이쪽에 일을 하신다라고 보면 원래 인터넷은 당연히 그런 트래픽이 많았던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망이라는 인프라라는 특징은 어떤 데이터들이 어떤 유형의 데이터들이 네트워크 인프라는 데이터를 전달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어떤 데이터들의 유형들이 전달이 되냐에 따라서 트렌드나 망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도 바뀌게 되고 거기에 맞는 기술도 등장을 하게 되고 구성도 바뀌게 되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히스토리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네트워크 인프라는 변화가 쉽진 않아요. 안 되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돼 있는 환경에서 이런 데이터의 유형들이 바뀐다라고 해서 바로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예전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가 많을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하셔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그쪽에 맞는 뭐 공부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술도 익히실 수도 있고 어떤 서비스 업체들이 계속 생기니까 대응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인터넷 트래픽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트래픽 양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폭발적으로. 이게 이제 대부분 증가하고 있는 형태를 좀 표현을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왜 트래픽 양이 늘죠? 뭐 디바이스가 일단 엄청나게 늘고 있죠. 이게 이제 여기서 튀어나온 트렌드가 IoT, 빅데이터 뭐 이런 형태가 이런 용어들이 여기서 튀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래픽 양이 엄청 늘어난다. 이건 또 왜? 비디오 트래픽이 엄청나게 늘고 있죠. 뭐 대부분 다 지금 보고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G 모바일에 대한 속도가 증가하면서 데이터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폰 다 여기서 튀어나온 거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보안 위협도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여기 IXP 같은 연결 지점들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연결 지점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근데 감소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뭐냐? 실제 이 실제 데이터들의 소스를 제공하는 AS라고 표현을 할게요. 인터넷상에서 AS의 개수는 기존 대비 대폭 줄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10년 전이나 20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의 전체 인터넷의 트래픽 양을 가지고 약 50%의 통신을 책임지고 있었다. 뭐 상호 어떤 AS들 간에 몇 개의 AS들이 인터넷 양으로 한 50%를 쥐고 있냐라고 하면 뭐 2,000개 정도? 2,000개에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다음에 이제 어떤 자료인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2,000개에서 뭐 2,000개 정도 AS 간에 주고받는 트래픽이 전체 인터넷 양의 한 50%였다 라고 본다라고 하면 현재는 50% 정도의 양을 차지하고 있는 AS가 어떤 데이터로부터 온 거냐? 몇 개의 데이터 AS? 거의 5개 정도 6개? AS에서 나온 데이터가 인터넷 트래픽 50%를 차지하고 있다. 뭔지는 대부분 아시겠죠? 그 밑에 있어요 제가. 넷플릭스, 구글, MS, 아마존, 뭐 페이스북, 애플 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CDN까지 포함을 하면 이에 보면 CDN 트래픽이 인터넷 트래픽의 90%를 처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AS들 대형의 트래픽 대부분의 이제 컨텐츠를 전달을 하고 있는 인터넷상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 이제 CDN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CDN까지 포함을 하면 제가 볼 땐 95% 이상이 다 제가 쓴 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0년, 20년 전만 해도 2천여 개의 서비스 사업자들의 데이터들이 난립해 있던 상황이 정리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무섭죠. 예, 변화가. 저도 이제 처음에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인터넷이 이제 그때 막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을 이제 그때는 다 웹 서비스 HTTP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전부 다 이제 웹 www에 대한 웹 서버를 막 구축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의 초창기 시절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포털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어떤 SNS 사업자들이 생겨나고 하더니 실제 트래픽 양으로 봤을 때는 비디오나 그때만 해도 이제 텍스트 속도가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미지만 있더라도 느려지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네트워크도 이제 속도도 발전을 하고 비디오 기반의 서비스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의 인터넷 트래픽은 완전히 비디오 천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도 이 안에 구글 유튜브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유튜브 트래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도 보면 업무 트래픽도 이제 현재는 내부망 위주. 기업들이 기존에는 인터넷망이 있으면 이 인터넷에 연결된 어떤 사설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설망 안에 데이터 센터를 뒀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안에 모든 업무 시스템들의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설망에 사업장들을 다 연결해서 임직원들이 이런 시스템을 다 이용하는 형태였죠. 그랬는데 이 데이터 센터 안에 있던 서비스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죠? 최근에 클라우드 사업자, 뭐 AWS나 MS, 구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고 있죠? SaaS 이런 업체 중에 5365, 5365라든지 기업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salesforce.com이라든지 또 이런 쪽으로 다 셉이라든지 사스 사업자들, 인터넷상에 있는 사스 사업자들로 업무 시스템들이 넘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기업의 네트워크 환경도 최대한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을 많이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전만 하더라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보안 쪽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인터넷망은 나쁜 애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 최대한 전용망을 활용해서 업무 시스템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 니즈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업무 시스템들과 통신을 하고 인터넷 나가는 위치에 네트워크 보안 장비들을 잔뜩 갖다 놓고 트래픽을 다 들여다보면서 필터링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죠. 그 환경들이 이런 데이터들이 나감에 따라서 이제 인터넷에 이런 기업의 업무 데이터를 보완을 해야 되는 이슈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연결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니즈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인터넷망은 기업망에 대비해 품질이 확보가 되지 않는 망이에요. 엔드투엔드.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네트워크에 대한 큰 변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게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래픽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의 AS 간 통신에서 다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형태였는데, 옛날에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AS도 엄청 많았고요. 사용하는 프로토콜도 물론 이제 웹 HTTP도 많았지만 다른 프로토콜도 꽤 많았어요. FTP, 메일 거의 뭐 비슷한 수준에서 증가를 했었는데, 지금의 트래픽의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극소수의 AS에서 50% 이상의 트래픽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CDN까지 포함하면 거의 90%. 그 업체들이 구글. 이 가로 열고 GGC라고 하는 거는 구글 같은 경우, 이 구글이나 넷플릭스도 초창기의 서비스는 CDN 사업자들, 아카마이나 이런 사업자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 글로벌하게. 라고 하면 이런 애들도 워낙 자기들이 데이터가 커지고 그런 니즈들이 이제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거죠. 사실 이게 절반이다. 우리 비즈니스의 절반이 아니죠. 8, 90%는 어떻게 보면 딜리버리의 핵심이다. 딜리버리가. 그래야 커버리지도 넓히고 글로벌하게 확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뭐 회선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아예 CDN 형태의 서비스를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글로벌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로에 지금 표현드린 게 GGC가 구글의 어떤 CDN 베이스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만을 위한 프라이빗 CDN이죠. 일종의. 그 다음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픈 커넥트라는 데가 직접 자신들이 글로벌하게 이런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놓고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다. 그래서 넷플릭스, 어떤 대륙은 넷플릭스가 더 많고 어떤 대륙은 구글이 50%가 넘고 뭐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나라는 어떨까요? 예. 저희 나라는 그래도 유튜브를 워낙 많이 봐가지고 최근에 저희 나라는 그래도 구글이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MS, 전통적인 MS, 윈도우를 쓰고 있기 때문에 MS를 뭐 기업망에서 운영하신 분들은 MS의 윈도우 업데이트 트래픽도 만만치 않아요. 예. 그리고 액박의 온라인 게임들도 많이 하고 있죠, 요즘. 그 다음에 아마존은 프라임이라는 비디오 딜리버리 서비스도 있지만 AWS와 같은 전체 이제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고 그 안에 이제 다른 서비스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인터넷은 다 아마존이 제공하는 AWS가 제공하는 인터넷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AWS의 인터넷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 종량 비용을 그 입주한 고객들이 다 내고 있죠. 페이스북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요. 비디오도 그렇고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뮤직, 뭐 스트리밍.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 지금은 뭐가 됐죠? 대부분의 트래픽이? 이거는 뭐 어디선가 제가 표현한 걸 좀 누르고 왔는데 인터넷이 이제는 하나의 큰 비디오와 게임을 딜리버리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인터넷이. PC도 바뀌었죠. PC. 데스크탑 시장도 게임 툴이 됐어요. 이제 뭐 저도 이제 애들을 키워봐서 아는데 그래서 이제 트랜짓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이미 다다라서 최대한 가까운데 가입자와 이 서비스 이런 데이터들을 전달하는 애들의 트래픽을 가까운 데서 전달하는 엣지형으로 내려오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불과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밑에 이제 이런 가입자들이 무수히 달려 있다라고 할게요. 여기 이제 실제 사용자들이 있는 거고요. 이 사용자들이 이런 ISP들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면서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받고 있죠. 이 안에는 모바일도 있을 거고요. 기업의 임직원들도 있을 거고, 집에 홈 인터넷도 있을 거예요. 이런 데가 이제 각 지역별로, 이 메트로가 하나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별로 흩어져서 트래픽이 모여가지고 다 백본으로 올라오고요. 이 백본에서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제 트랜짓을 여러 회선들을 받아서 더 상위에 있는 ASP들한테 넘기게 되죠. 이 중에 이제 글로벌도 여러 개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하고 CDN을 쓴다라고 하면 일부 이제 CDN 트래픽을 처리하는 것들은 아카마이가 CDN 사업자 중에 가장 오래됐으니까요. CDN 정도로 써서 통신을 했었는데, 그래서 트랜짓으로 처리되는 트래픽이 약 80%. 그 다음에 이 아카마이 CDN을 통해서 온넷에서 자기의 이제 하나의 망이죠. 이게 하나의 ISP라고 보면 하나의 ISP에
아까마이를 통해서 처리되는 게 한 20%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억세스 링크도 엄청나게 기술의 변화로 밴드위스가 커졌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주 극소수의 AS들이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까마이 같은 CDN 사업자 외에 실제 구글의 GGC, 페이스북의 캐시, 그 다음에 이런 메트로, 이런 데이터 센터 특정 뭐 어떤 지역이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 안에 특정 위치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 안에 이런 아까마이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아까마이 자체도 엣지 쪽으로 가까운 데로 내려서 중복으로 가지고 있게끔 팝을 캐시들을 계속 내리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GGC라든지 오픈커넥 이런 애들이 다 이런 사업자들망 안에 직접 이런 캐시나 딜리버리 시스템을 두고 가까운 데서 전달을 해야 이 ISP들이도 이 트랜짓에 대한 용량을 커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점점 이런 어떤 일종의 이런 데이터들을 딜리버리, 가까운 데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캐시 시스템들이 다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넷에서 처리되는 게 지금 80%, 트랜짓 되는 게 점점 더 비율이 줄고 있다. 그렇게 현재는 트렌드가 바뀌고 있으니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 특히 인터넷 통신을 하시는 분들도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인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기업의 어떤 인터넷을 서비스를 할 때도 어떤 사업자를 선택을 해야 될 거며, 이제 사실 이 내용이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어요. 아직도 민감한 주제예요. 우리나라에선 망 중립성에 대한 이슈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 사업자들이 이런 캐시를 ISP에서 이제 두려면 사실은 이 GGC가 돈 내고 여기다 설치를 안 하거든요. 왜냐, 서로 ISP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니까. 이 ISP도 여기다 두는 게 왜? 가입자들이 빨리 쓸 수 있잖아요, 여기다. 그죠? 이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이 트래픽이, 가입자들이 이 구글을 쓰는 트래픽이 다 이 트랜짓 회사를 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망에 대한 구축비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서비스들을 구글 입장에서도, 야, 이걸 두는 게 니네도 편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퍼실리티에 사실 니네 IP 좀 주고 퍼실리티 시절 좀 쓸 수 있게 해줘. 그래서 낫잖아.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일종의 네고시에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잘 될 때도 있고 어느 정도 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다 그게 제 생각에는 비즈니스 논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문제는 이제 상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저희 나라에서 제공하는 어떤 CP 사업자들은 약간 이제 헤게모니, 뭐 비즈니스 논리에서 이제 밀리는 거죠. 좀 그런 부분들이 이슈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뭐 제 입장에선. 예. 일단 거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